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 새언니가 첫 인사를 왔고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새언니가 마치 통보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두 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데 그래? 우리 허락이라도 받아야 할 게 있단 말인 거니? 네, 어머님 아버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니들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결혼 준비하는 건 니들이 다 알아서 하면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마. 애초에 오빠와 새언니 결혼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지라 엄마가 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여나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부모가 될까 싶어 노력하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것일까요? 곧 새언니가 통보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가 본가, 그러니까 친정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암튼 친정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친정에 들어가서 살까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거니? 네, 그게 이래저래 돈도 많이 절약될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며 새언니가 생각을 확고히 말했는데요. 사실 오빠는 내내 서울에서 살다가 취업을 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내려갔고 처음에는 1년가량만 있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했지만 거기서 새언니를 만나서 발령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눌러앉았습니다. 새언니 입에서 처가살이라는 말이 나오자 순간 부모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에 새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친정이 2층 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2층에서 살면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니? 별로 힘들 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너는 힘들 게 별로 없겠지만 우리 도연이가 힘들지 않겠냐는 말인 거잖아.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잖니. 입장 바꿔서 너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너도 불편하지 않겠어? 평소에 쿨한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엄마가 참지 못하고 불쾌한 티를 냈지만 새언니도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당분간만 친정에서 살다가 돈 좀 모아서 빨리 집을 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처가살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도연이 너는 괜찮은 거야? 엄마가 오빠를 빤히 바라보자 눈치를 살피다 오빠가 입을 뗐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수진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수진이네 집에 살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빨리 집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작성한 계획서를 보니까 처가살이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오빠가 부모님께 계획서를 내밀었고 두 분이 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계획서를 바라보던 아빠가 입을 뗐어요. 도연이 말처럼 계획서는 아주 완벽하구만. 그렇죠. 수진이가 한 달도 넘게 계획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대로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사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계획서에 집중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오빠가 처가살이라는 것이 못마땅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빠와 새언니가 돌아가고 난 뒤 엄마가 불만스레 입을 뗐어요. 아무리 그래도 처가살이가 뭐야 처가살이가. 내가 보기엔 수진이가 외동딸이라 그쪽에서 끼고 살려고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 설마. 설마는 무슨 설마야. 저번에도 도연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서울로 취업해서 갈 수 있었는데도 외롭다고 못 가겠다잖니. 아무리 외동딸이라고 해도 그렇지 자식이 크면 그만 놔줄 줄도 알아야지. 저건 집착이야 집착. 하긴 그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가만 보면 저러다 꼭 사달이 나더라니까. 그럼 엄마는 예비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처가살이를 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에 들겠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엄마가 아빠를 빤히 바라보자 아빠가 억지 웃음을 지은 채 대답했습니다. 근데 계획서가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
우리 회사 웬만한 직원들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 그 계획서 보고 있으니까 예비 며느리 말이 신뢰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좋게 좋게 봐줘. 내가 볼 때는 아주 야물딱진 게 괜찮아 보여. 진짜 그래 보인단 말이야? 내가 회사에서 직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예비 며느리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근데 딱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도연이가 약간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잖아. 그런 도연이한테 딱 어울리는 짝인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아빠는 새언니를 대견하고 흐뭇하게 여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빠 뜻이 그러하다 보니 엄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얼마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식을 올린 뒤 사돈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빠도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제게 은근슬쩍 말을 꺼냈어요. 시간 날 때 네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 엄마가 해보면 되잖아. 결혼했는데 엄마가 자꾸 전화하면 좀 그렇잖아. 설마 그럼 그동안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걱정이 돼서 조금 자주 하긴 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그럴 줄은 진짜 몰랐네. 너도 알다시피 네 오빠 지방으로 발령났을 때 내가 언제 전화한 적이 있었어? 거진 전화 안 했잖아. 하긴 무심할 정도로 전화를 안 하긴 했지. 근데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살짝 전화 한 번만 해봐. 전화해서 뭐라고 해? 그냥 잘 지내냐? 불편한 건 없냐? 그런 걸 은근슬쩍 물어보란 말인 거지. 엄마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졌기에 조용히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잘 지내? 그럼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네가 웬일이야? 그냥 별일 없나 전화해봤어. 처가살이 하는 건 힘들지 않아? 장인 장모님이 잘해주셔서 크게 힘든 건 없어. 참, 기쁜 소식이 있어서 곧 본가에 갈 것 같아. 기쁜 소식이라니? 무슨 소식인데? 수진이가 임신을 했어. 정말? 그럼 나 고모 되는 거야? 그렇지, 고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진이가 본거에 한번 다녀오자고 하더라고. 다음 주 주말쯤 갈 것 같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놔줘. 라는 오빠 말에 전화를 끊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기쁜 소식이야. 엄마 곧 할머니 된대. 뭐? 할머니? 그럼 수진이가 임신한 거야? 다음 주 주말에 올라온다고 하네. 그럼 뭐 먹고 싶은 게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빠 부부가 올라왔고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산책을 하자며 밖으로 나갔는데요. 부모님이 손을 꼭 붙들고 걷는 모습을 보던 새언니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네, 볼 때마다 두 분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두 분이 손을 꼭 붙들고 다니시는 모습 볼 때마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우리는 매일 봐서 그런지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대부분은 창피하다고 손잡고 그렇진 않죠. 거기다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아버님이 어머님을 엄청 생각하시잖아요. 카톡 프로필 사진도 보면 꼭 어머님 사진으로 해놓으시고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하고 부러워요. 사실 결혼 전에 그이가 부모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꼭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싶었던 게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도연 씨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엄청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기 태어나면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사실 아직까지 시댁 가족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시부모님이랑 아가씨의 이런 마인드가 참 좋아요. 참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따라 새언니가 우리 가족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도 부모님 사이가 좋은 것을 부러워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얼핏 바깥사돈 어르신이 많이 무뚝뚝하다고 들었는데 자상한 아빠를 많이 부러워하는 듯 해 보였어요. 아빠는 여전히 가끔가다 꽃을 사서 집에 들어올 정도로 많이 자상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새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새언니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고
우리가 약간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새언니는 조카를 낳았고 조카를 데리고 본가에도 오가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새언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새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던 중 새언니가 둘째를 임신해서 집안에 경사가 겹쳤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내내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시던 아빠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 모두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인 건 말할 것도 없었고 특히나 엄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한동안 아빠를 찾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걱정돼서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가 종일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네가 한번 전화 좀 해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전화를 했는데 영 전화를 안 받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빠가 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전화 좀 해봐. 엄마, 대체 왜 이래?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엄마를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엄마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다시 전화하면 되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엄마, 아빠 돌아가셨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뭐? 네 아빠가 갔다고? 어딜 가? 엄마 진짜 왜 그래? 벌써 3달이나 지났잖아. 3달이 지나긴 무슨 3달이 지나? 넌 얼른 집에 나가. 난 네 아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야 하니까. 라며 엄마가 혼이 나간 듯 멍한 눈빛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럭 겁이 났기에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대로 말했더니 오빠도 많이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잖아도 우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고민이라니? 무슨 고민을 한다는 거야? 집사람이 엄마 혼자 두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 우선 상의하고 난 뒤에 연락 줄게.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워낙 정신이 없었던지라 오빠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퇴근하면 바로 친정으로 가서 엄마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고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네, 언니. 고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다행히 이제는 엄마도 조금씩 받아들이긴 하시는 것 같은데 내내 울기만 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술은 입에도 안 대셨던 분이 술도 많이 드시네요. 술이요? 술은 많이 드시면 안 될 텐데.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내내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고모,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본가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언니랑 오빠가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회사는 어쩌고요? 그이는 회사에다 발령 신청해놔서 곧 발령이 날 것 같고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새언니 입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기에 많이 놀란 채 되물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신다고요? 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언니 회사에 애착이 참 많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 아니겠어요? 거기다 이제는 돈도 웬만큼 모으기도 했고 곧 둘째가 태어나기도 하니까 겸사겸사 그만둘까 해요. 무엇보다도 어머님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새언니 말에 큰 감동을 받은 건 사실이었지만 학가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언니 마음은 잘 알겠는데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치만 그이도 지금껏 처가살이 했잖아요. 그러니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도 당장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난리도 아니시고요. 사돈 어르신 두 분도요? 네,
어머니 상황 잘 알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빨리 서두르라고 하셔서 회사에도 그만두겠다고 이미 말해놨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고모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걸요. 지금껏 고모가 고생 많이 한 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미안할 뿐이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새언니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서울로 발령이 났고 새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노발대발 하셨지만 오빠와 새언니는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때까지 엄마는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오빠네 가족들이 이사를 한 뒤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조카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특유의 발랄함으로 가족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이사를 온 뒤에도 자주 친정에 가서 엄마를 챙겼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친정에 갔더니 조카가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할머니가 게임하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거짓말했어.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어? 할머니가 왜 그랬지? 라며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억울하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민서야, 그게 할머니 때문 아니잖아. 너도 알다시피 너랑 나랑 같이 엄마한테 걸려서 혼난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많이 서운하지. 그니까 내가 방문 잠그라고 말했잖아. 근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온 거잖아. 너도 생각해봐라. 문 잠갔으면 더 의심받았지. 엄마가 열심히 변명을 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화가 난 채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서, 너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꼬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얼른 밥이나 먹어. 라는 새언니의 말에 민서가 입을 삐죽이면서 반찬도 먹지 않고 밥만 퍼먹고 있었어요. 아마도 성질을 부리면 더 혼이 날 게 분명했기에 화가 난 것을 티내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엄마가 민서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서야, 밥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물 좀 줄까? 엄마가 새언니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요. 순간 민서도 새언니 눈치를 살피더니 엄마 귓가에 대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계란말이 하나만 올려줘. 어? 계란말이? 쉿, 조용히 해야지. 알았어. 엄마 몰래 조용히 줄게. 라며 엄마가 계란말이를 먹기 좋게 잘라서 몰래 올려줬더니 낼름 입에 넣었습니다. 민서의 행동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참느라 애써야만 했어요. 엄마 또한 민서의 행동에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고요.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엄마와 민서는 노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기에 새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요즘은 병원약도 안 드시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다행히 민서랑 짝꿍이 돼서 너무 좋아요. 민서가 복덩이네요. 근데 어쩜 말을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또래보다 말을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민서 덕분에 엄마가 다시 웃는 거 보니까 막 안심도 되고 그렇네요. 근데 언니는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고모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님이랑 민서가 가끔가다 저를 속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라는 새언니 말에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또다시 친정에 갔더니 새언니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고모,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무슨 일이요? 사실 어머님께서 아직 술을 완전히 못 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몰래 주방에서 술을 드신 모양인데 그날 어머님이랑 민서가 같이 잤거든요. 근데 자다 보니 할머니가 옆에 없으니까 민서가 거실로 나왔다가 주방에서 술을 드시고 있는 어머님을 발견한 거죠. 라며 새언니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는데요. 그날 주방에서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는 할머니를 본 민서가 기겁을 한 채 달려가서 할머니의 등짝을 날리며 외쳤다네요.
할머니 지금 술 마시는 거야? 민서는 할머니 없이 못 사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민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지금 술 마시는 거잖아. 대전 할머니가 술 마시면 죽는다고 했단 말이야. 죽는 게 뭐냐면 다시는 못 보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민서는 할머니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할머니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할머니 술 마시지 마. 아이고, 나는 할머니 없이는 못 산다, 못 살아. 라며 민서가 목 놓아 울었다네요. 그 바람에 오빠랑 세연이까지 깨서 주방으로 나왔더니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더랍니다. 세연이 말을 가만히 듣다가 놀라서 물었어요. 근데 민서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친정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엄마가 부화가 나서 몇 번 그러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말투까지 어찌나 똑같던지 시겁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이 민서 말을 듣고 기겁을 하시고는 다시는 술 안 드시죠. 우리 민서가 큰일 했네요. 그런 거 보면 민서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참 신기하긴 해요. 라며 새언니가 활짝 웃었는데요.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서던 순간 민서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어요. 꼬머, 그냥 가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안아주고 가야지. 할머니를? 할머니는 안아주는 거 엄청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할머니 안아주고 있어. 꼬모도 할머니 안아주고 가. 라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민서 말이 맞아요. 학가에서 들어온 뒤로 민서가 할머니를 매일매일 안아드려서 어머님이 많이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매일매일 어머님 안아드리고 있어요. 라는 말에 저도 엄마를 꼭 안아드렸는데요.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가자 새언니도 따라 나오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고모도 어머님 안아드린 지 오래됐죠? 우리도 민서한테 배운 건데 할머니가 슬픈 눈을 할 때마다 꼭 안아드리면 할머니가 활짝 웃으신대요. 그래서 그 뒤 아침부터 서로를 안아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들 익숙해져서 서로를 꼭 안아주고 있어요. 그 뒤부터 어머님도 참 많이 좋아지셨고요. 언니,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해요. 저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아빠만 잊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민서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아니에요. 우리도 민서한테 배운걸요. 가끔은 아이들한테 배울 게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라며 새언니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요. 새언니와 민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엄마는 오빠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둘째 조카까지 돌보느라 가족 모두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인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납골당에 납자 만들어도 경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가서 안부도 전할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아빠 생신 때 납골당에 갔더니 엄마가 아빠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때 당신 말이 옳았어.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진국도 그런 진국이 없네. 거기다 우리 손주들 때문에 요즘은 외로울 틈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라는 엄마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민서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할머니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 술도 안 먹어요. 민서야, 넌 그런 얘기는 뭐하라고 그래. 할아버지가 알면 할머니 술꾼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돼. 알았지? 민서는 할머니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단 말이야. 라는 민서 말에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